필터로 통하는 세상 강사 자스민입니다. 오늘은 필터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동 필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동 필터의 개념, 그 다음에 자동 필터를 하는 방법, 그리고 자동 필터의 한계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자동 필터링을 하는데 자동 필터된 결과 계산을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급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급여 현황에서 필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냥 메뉴에서 필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급여 현황에서 교육팀 직원만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필터링 하는 걸 배웠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필터링 된 결과에서 그러면 교육팀 직원이 몇 명인지, 교육팀 직원들의 급여 총액, 교육팀의 급여 총 합은 얼마인지 이런 계산 값들이 결과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필터 해제하고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우선 함수를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본급의 총 합을 구한다라고 하면 보통 저희는 썸 함수를 쓰죠. 밑에다가 는 하시고 그 다음에 썸 가로 열고 기본급 총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자, 그러면 기본급 총합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채우기 엔터 하시면은 식대 급여 총액 합까지 모두 다 채워지죠. 자, 이렇게 해서 썸 함수를 써서 자동 채우기를 하면 지금 어느 특정 팀의 합계가 나와지는 게 아니라 전체 직원 합계가 나와집니다. 자, 우리 전체 직원이 몇 명인지 인원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성명을 가지고 인원수를 구할 건데 이 성명에는 문자 데이터가 있죠. 문자 데이터의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는 카운트 함수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카운트 A라고도 보통 이야기하죠. 자, 전체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카운트 A 전체 몇 명인지가 나와졌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썸 함수를 썼는데 그러면 이 썸 함수를 가지고 계산을 했었을 때 필터링을 했었을 때 과연 필터의 값이 나올까? 자,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필터 클릭하시고 자, 교육팀 직원만 필터링을 한번 해볼게요. 하시고 교육팀 하고 확인. 썸 함수도 없어졌고요. 함수가 없어지니까 필터의 결과도 당연히 표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 된 결과에 어떤 계산식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썸이나 카운트 A 같은 함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이렇게 필터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함수를 쓰냐? 서브 토탈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부분합에서도 나오는 함수인데 서브 토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브, 부분적인 계산식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서브 토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지우고 이번에는 서브 토탈을 써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는 서브 토탈 밑에 보시면 바로 나와지죠. 자, 가로 열고 하시면은 밑에 이렇게 함수를 지칭하는 숫자가 나와져 있습니다. 부분적인 데이터들의 평균을 구할 거면 여기다 1로 써라. 부분적인 데이터들의 문자 개수를 구할 거면 3을 써라. 부분적인 데이터들의 합계를 구할 거면 9를 써라. 이렇게 서브 토탈은 함수명을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거 외울 필요 없고요. 이거 보시면서 아, 나는 합계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 합계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9라고 바로 입력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펑션 넘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함수명을 숫자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콤마 하시고 어느 범위에 있는 숫자들의 합을 서브 토탈로 계산할 것인지, 자,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엔터 치시고 이것도 그대로 채우기 엔터 하시게 되면은 자, 서브 토탈로 이 범위에 대해서 서브 토탈로 합계 구해주고 이 범위에 대해서 서브 토탈로 합계 구해진다라고 나와질 겁니다. 요번에는 이름 밑에다가 서브 토탈로 이름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서브 토탈. 자, 이렇게 밑에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탭키 누르시면 바로 함수가 입력되죠. 문자 개수를 셀 때는 3이니까 우리 여기다 바로 3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하시고 이렇게 범위
자, 하신 다음에 가로하고 엔터 치시면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서는 각각의 계산들이 정말 그 내가 택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계산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필터 눌러 주시고 근무팀에서 다 빼고 교육팀만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은 자, 교육팀 인원 4명, 그리고 교육팀의 합계, 서브토탈 이렇게 딱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직위에서 자, 과장님들만 어디 한번 합계 구해 보도록 할게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서브토탈을 쓰시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 필터링의 계산 결과값을 바로바로 아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번에는 일렬 번호를 한번 서브토탈 함수를 사용을 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표에서는 표의 맨 첫 번째 열에 일렬 번호를 넣는데 이 필터링을 하게 되면 일렬 번호가 흐트러지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표에는 일렬 번호가 없습니다. 일렬 번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필터 해제하시고 A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누르면 앞에 열이 하나 들어가죠. 여기다가 번호라고 입력하고요. 자, 똑같이 셀 서식도 얼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번호 1번을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은 컨트롤 키 누르고 쭉 채우기 엔터를 하면 이렇게 일렬 번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를 필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출 혹은 매입으로 필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으로 필터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은 여기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일렬 번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마치 이렇게 필터링을 하게 되면 일렬 번호라기보다는 고유 번호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필터링을 할 때마다 저기가 1, 2, 3, 4, 5, 6, 7 일렬 번호로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다시 필터 지우기 하시고 수식을 다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일렬 번호는 지우고요. 서브토탈 함수를 써서 일렬 번호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는 서브토탈 하시고 A열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일렬 번호는 A열에 표시를 하지만 수식에 참조되는 부분은 A열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B열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자, B열의 데이터가 숫자가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문자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일반적으로 숫자 문자 다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카운트 A 함수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3번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범위 지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B열을 가지고 저희가 일렬 번호를 체크를 할 겁니다. B5번의 데이터가 있으면 B5번에 있는 데이터 하나의 개수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B5번서부터 B5번 자, 이렇게 해서 수식을 쓰시게 되면 채우기를 하게 되면 B5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B5번에서부터 B6번까지, B5번에서부터 B7번까지 이런 식으로 수식이 입력이 되겠죠. 자, 엔터 치시고 쭉 채우기 핸들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일렬 번호는 그냥 1, 2, 3, 4를 적은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셀의 개수를 적은 거죠. B5번서부터 B5번까지의 셀의 개수, B5번서부터 B7번까지의 셀의 개수, 맨 마지막 셀 한번 수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B5번서부터 B22번까지의 셀의 개수를 세워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일렬 번호가 나와진 겁니다. 필터링을 한번 해서 제대로 일렬 번호가 나와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에 관한 필터링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일렬 번호 그대로 나와지죠. 자, 이번에는 매출에 관한 필터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터링한 자료에서 일렬 번호를 구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서브토탈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출 매입 현황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단축키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필터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lt키 누르시고 A 누르시고 필터 T라고 표시되어져 있네요. 수식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 서브 함수명이 보여지시면은 아래로 가는 방향키 선택하셔서 탭키 누르시면 함수가 입력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함수 번호 9번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아래로 가는 방향키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9번 선택을 하고 콤마 할게요. 셀의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방향키로 셀의 범위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 입력된 상태에서 방향키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방향키의 방향에 따라서 셀이 선택이 됩니다. 지금 저는 바로 위에 있는 셀 선택을 했고요. 자, 더 범위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되죠. Shift 키 누르시고 위로 가는 방향키 하시면은 이렇게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 쳐주시면 됐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로 나머지 다른 값들도 채워 볼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일자의 개수를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 서브 토탈, 날짜가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는 카운트 함수가 됐든 카운트 A 함수가 됐든 어떤 함수를 사용해도 상관없죠. 자, 저는 여기서 카운트 함수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필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도 단축키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구분 셀을 선택을 하시고 Alt키 누르시고 아래로 가는 방향키 누르시면 이렇게 필터 창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서 그냥 마우스로 클릭을 해요. 그냥 모두 선택 빼고 제가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하는데 또 실무하시는 분들은 단축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실무하실 때는 검색창에다가 그냥 내가 필터링하고 싶은 항목을 적으세요. 알파벳 2를 누르시면 바로 검색창에 커서가 가기 때문에 여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필터링하고 싶은 항목만 입력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필터링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항목 간의 이동은 탭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탭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쭉쭉쭉 내려가서 모두 선택까지 오게 되고 이 모두 선택 다음에 필터링 항목 간의 이동은 화살표 키를 합니다. 그러면 화살표 키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항목 간의 이동이 되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선택과 해제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매입으로 이렇게 항목 간의 이동은 탭키로, 그 다음에 필터링 항목 간의 이동은 화살표 키로, 그러면서 필터링 항목 간의 선택과 해제는 스페이스 바로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은 또 필터링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복잡하시면 그냥 저처럼 간단하게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알파벳 2 눌러서 검색창에다가 필터링 항목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서브 토탈이라는 함수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결과값만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음에는 이거를 훨씬 더 편하게 해주는 펴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펴서식이 지금까지의 이런 기능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또 파워풀한 기능입니다. 자, 펴서식은 바로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